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마치 방송 같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일단 오늘 필기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직 구급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또 뭐 축하의 기쁨은 잠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한 5주 동안 마음고생들을 좀 하셔야 될 텐데 또 뭐 지망자 같이 보시는 분들은 또 이중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셔야 될 텐데 뭐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 오늘 그 면접 공고문 좀 해설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또 준비 가이드 필압 이후에 그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정규 오픈 특강은 이미 이제 여러분 필기 시험 본 일주일 뒤에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그건 무조건 봐야 된다. 예, 돈 주고도 못 본다. 아니다. 돈 안 주고도 볼 수 있다. 말 잘못했네요. 꼭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요. 예, 보신 분들도 오늘 뭐 공고문 좀 나온 게 있으니까 약간 좀 플러스 알파로 좀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맨 마지막에 같이 좀 받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일단 이제 이게 4인 이유는 이제 1, 2, 3은 예, 원래 오리지널 오픈 특강에서 했고요. 이어서 한다는 개념으로 좀 간단하게 좀 원래 면접 공고문 내용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예, 뭐 사실 예년과 다르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지난해 대비 특별한 게 한 개도 없고요. 뭐 경험 과제도 뭐 똑같고요. 면접 시간도 똑같고 뭐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요. 예, 그 응시생 면접 공고문은 그 면접 일주일 전에 면접 일주일 전에 이제 별도로 공고를 합니다. 이건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면접 장소도 보니까 이제 킨텍스 뭐 그대로 하네요. 지난해 했던 것처럼. 예, 거기가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좀 정신사납기는 한데 좀 혼잡한 느낌이 좀 있어서 뭐 여하튼 간에 뭐 지난해랑 동일하고요. 뭐 셔틀버스도 운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뭐 똑같고요. 우리 좀 달라진 게 이제 첫날 아마 보시는 분들이 사무직을 보시네요. 보니까. 예, 그 사무직 첫날 보는 것도 조금 이례적이기는 한데 아마도 뭐 사무직분들 이때 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뭐 날짜 조절을 좀 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아무튼 간에 사무직이 좀 먼저 본다. 축하드린다. 예. 면접은 하여간 늘 이렇게 처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뒤에 본다고 뭐 다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고 치우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서 우리 사무직분들이 한 4일차나 5일차에 주로 보셨었는데 원래는 1일차에 바로 본다. 그래서 되게 뭐 복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면접 뭐 큰 틀에서는 뭐 달라진 거 없이 그냥 예년과 똑같이 한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진행도 뭐 제가 오픈 특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보니까 뭐 지난해 면접 공고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더라고요. 똑같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한 개도 없다. 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오픈 특강, 첫 번째 그1 오픈 특강에서 설명을 다 드린 거라서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오픈 특강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 말씀 다시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경험 과제 역시도 뭐 그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이 똑같이 낸다라고 이게 아예 공고문이 들어가 있어서 뭐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다. 뭐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제 면접 평정이 혹시 바뀌어서 혹시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지를 좀 유심히 지난해 공고문이랑 올해 공고문을 같이 옆에다가 나란히 창 띄워놓고 쫙 살펴봤는데요. 뭐 한 개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다 결론은. 그래서 뭐 이번에 면접 평정표 평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번에 면접이 뭔가 뭐 이러쿵저러쿵 달라질 거다라는 한간의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일단 뭐 글쎄요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면접 질문이 약간 뭐 좀 추가되는 게 새로운 게 추가된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게 일부 뭐 있을지는 모르겠고 뭐 추가되는 게 있다면 한 2주 뒤에 지역인재 7급 제가 면접을 먼저 보니 그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부 뭐 질문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전체적인 면접은 그냥 똑같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특히 수강생분들은 이제 후기 보실 때뭐 질문의 배분이나 내용이나 진행이나 이런 게 똑같기 때문에 뭐 후기 보실 때 여러 가지 뭐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올해도 똑같이 진행된다 이런 관점으로 후기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여러분들에게 좀 간편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음 면접 일정입니다. 저 월 29일부터 뭐 예고된 대로요. 원래 이제 하루가 이제 쉬프트가 됐죠. 28일부터 했다가 이제 29일로 좀 하루 순회이 됐는데요. 일정은 이렇게 뭐 공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첫날 5월 29일 날 수요일 날 세무 보시고 다음 날 교정 보시고 교정분들도 축하드립니다. 교정이 늘 그 뒤에 왔는데 올해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앞으로 당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정 보시고 5월 31일 날, 예, 우정, 경찰행정, 교육행정, 고용노동, 직업상담 보시고, 다음에 1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일반행정, 상과행정 통계 보시고, 6월 2일 날 기술직들 다 몰아서 보시고, 6월 3일 날 뭐 관세보호, 검찰, 마수, 출관, 철도, 공안직들 요때 좀 다 관세직이랑 이제 공안직이 맨 마지막에 보는 뭐 그런 순서로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그 면접장에 늘 가서 첫날부터 가서요. 계속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중개해 드릴 텐데, 뭐, 예, 그 걱정하지 마시고, 예, 뭐 뒤에 있는 분들은 그냥 나중에 단톡방 계시거나 또 카페에서 제가 예, 수강자로 게시판에 질문들은 다 이렇게 중개를 해 드릴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게 걱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일산이고요. 거의 북한에 근접하죠. 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좀 일단 첫 번째 면접 날은 일단 공고가 됐고요. 이날 이제 본인이 예, 오전인지 오후인지 배정이 되는 거는 면접 일주일 전인 5월 20일 날 별도로 공개가 됩니다. 되게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되게 오전 쪽은 이제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이 주로 되고요. 주로. 오후는 이제 되게 지역 분들이 됩니다. 지역 분들을. 뭐 대개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지방인데 뭐 오전쪽 되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예, 근데 강원도인데 오전쪽이다 이런 분들도 좀 계셨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와봐야 되는 거라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이걸 좀 일찍 공부해 주면 좋겠는데, 이제 아마 합격자 나오고 이제 조편성, 이제 성적을 균질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 성적 균질하게 조편성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시간을 좀 두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제 교통과 이제 숙소 문제가 좀 여러 가지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본인이 오전, 오후인지 확실치는 않은데, 일단 수도권은 그냥 오전이다 생각하시는 게 속편하고요. 지역은 오후 쪽일 가능성, 오후반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되게 칼같이 했는데, 한 3, 4년 전까지는, 뭐, 되게 이제 그런 분위기긴 한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하도 많아서, 그 무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전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오전조도 그냥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돼서 맨 마지막 번호가 한 12시 한 반 정도 끝납니다. 그 자세한 시간 타임별 일정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조는 끝나면 그냥 집에 갔는데, 1번 끝나면 그냥 바로 끝나고 이제 바로 나오셔서 그냥 집에 가시면 되는데, 예, 그 지난해는 오전 오후반 문제가 같았어요. 그래서 오전 쪽 1번, 2번, 3번이 끝나도 그러니까 3번 정도까지는 이제 같이 이제 나오지 못하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12시 반 정도에 아마 오후 쪽가 소집이 되고 12시 정도에 소집이 되고 뭐 대략 12시 반 정도에 휴대폰 다 수거한 다음에야 이제 나오라고 해서 오전 쪽 이제 1, 2, 3번 이제 우후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전쪽 1번 걸리신다고 해서 이제 바로 집에 가실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반은 예, 1번 끝나고 그냥 바로 집에 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예, 집에 가니까 그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만약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내려가는 차편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예약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러니 일단은 그 오전 오후반이 되는 건 5월 22일이고 본인이 몇 번인지 오전 반의 순서 1, 2, 3, 4 몇 번인지 혹은 오후에 1, 2, 3, 4, 5 중에 몇 번인지는 당일날 면접 소집 시간 1시간 전에 문자랑 또 사이버 고시센터 올립니다. 그래서 오전 쪽은 한 7시 연간에 오후반 같은 경우는 한 11시 연간에 나오기 때문에 뭐 미리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교통 관련돼서는, 일단 이제 3호선, 지하철로 기준으로만 3호선을 타서 그냥 끝까지 가시면 거기가 이제 대화역이거든, 3호선 끝. 근데 이제 서울역 기준으로 대화역까지 가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릴 거예요. 너무 길고, 예, 지루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SRT를 타서 수서에서 출발하셔가지고 3호선을 타가지고, 뭐, 그러니까 갈아타지 않아서 되긴 하는데, 끝까지 가는데 거의 2시간, 예, 2시간은 잡으셔야 될 겁니다. 또 내려서 좀 걸으셔야 되거든요. 예, 걷는 게 뭐 긴 거리는 한 10분 가까이는 좀 걸으셔야 됩니다. 빠른 걸음으로 한 10분, 뭐 좀 느릿느릿 가면 한 15분 정도 사이.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전철로 오시라는 말 하기는 조금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이 예컨대 좀 나중에 이제 공고문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합정역 같은 데서 예, 합정역 같은 데 바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M버스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들 타서 많이들 가시기도 하고요. 합정역에 한 20분, 30분에 하나씩 옵니다. 그래서 킨텍스 안까지 들어가니까 그게 되게 뭐 내리면 바로 예, 킨텍스라서 되게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노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 확인하시고 가시거나 자차로 그냥 자유로 타고 오시는 게 제일 빠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타서 예, 합정 기준으로 가면 그러니까 자유로를 타면 한 20분 예, 뭐 막히지 않으면 그때 아침이나 저녁에 그렇게 막히는 데는 아니어서 한 20분 30분 정도 차로 자차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냥 태워다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태워다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좋겠고요. 주차장은 이제 옆에 주차장 지하 주차장 넓으니까 좀 걷기는 해야 됩니다만 예, 뭐 주차하시는 데 문제 없고요. 주차는 하루에 10,000원 정도 합니다. 풀타임이. 그러니까 뭐 차로 운전해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상관이 없는데 대중교통은 조금 지하철보다는 그 좌석버스 같은 걸 좀 이용하시는 게 좀 낫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숙소 관련돼서는 예,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지방에서 오시니까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전날 숙소를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제 생각엔 고속버스 기준으로 해서 예, 올라오시면 일산 가는 접근도가 되게 좋거든요. 예, 서울을 거치지 않고도 외곽으로 해서 이제 일산을 가시기 때문에 뭐 차로 한 두세 시간 정도 거리면 차라리 예, 그 오셔가지고 숙박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 전날 그 낯선 데서 괜히 그 자시는 건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예, 그 낯설고 물설면 좀 잠도 잘 안 오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예, 뭐 예컨대 그 너무 먼 곳이 아니시면 부모님한테 좀 예, 하셔가지고 예, 그냥 운전해 달라고 해서 오시고 뒷좌석에서 그냥 주무시다가 오시는 게 뭐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KTX를 타면 그 어디죠? 예, 그 서울역 지나서 무슨 역이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산 쪽에 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KT 노선이 많지는 않은데 뭐 조금 몇 개 있는 걸로 알아요. 이제 그것 타고 이제 거기까지 오셔서 무슨 역이죠? 제가 모르겠는데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역까지 오시면 예, 거기에서 이제 물론 그게 3호선이 아니라 뭐 지하철로는 좀 갈아타셔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내려서 택시 타면 한 10,000원, 한 15,000원 사이 정도 나올 겁니다. 택시 타면 한 15분 정도면 와요. 예, 킨텍스까지. 그래서 그 일산까지 예, KTX 노선이 가능하시면 예, 거기까지 아예 내려서 예, 거기서 택시 타고 들어오시는 게 가장 빠르다. 서울역에서 내리시면 조금 좀 답답하긴 해요. 물론 이제 서울역에서 아까 그 좌석버스가 서울역부터 합정 거쳐서 가기는 하는데 서울역 타셔도 합정까지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이거 통과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각자의 뭐 차로 오시는 게 가장 편하기는 한데 또 숙박을 하실 거면 그 옆에 뭐 그 K2인가 뭐 그런 좀 조금 약간 저렴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호텔과 신라였나요? 어디에서 하는 조금 예, 무슨 펜트리인가 하는 좀 럭셔리한 호텔 이렇게 있습니다. 그 킨텍스 그 전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호텔 수요가 좀 있어서 예, 뭐 10만 원, 한 15만 원 뭐 그 정도의 1박 하시는 정도가 가능한데 예약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예약이 잘 안 되시면 에어비앤비 있죠? 에어비앤비. 그 에어비앤비 이를 좀 앱 키셔가지고 에어비앤비에 보시면 거기에 그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고 오피스텔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특히 역 근처에 오피스텔이 꽤 많은데요. 그 에어비앤비로 뭐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대화역 인근에 그 모텔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다들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특히 여성분들은 완전 비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좀 호텔이 안 되시면 에어비앤비 예, 뭐 그렇게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고 엔간하면 그냥 부모님 차 타고 달라 그래서 그냥 뒤에다 그냥 쭈그리고 예, 자고 오시는 게 제일 낫다. 예, 그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김포에서 내리시면 이 교통편이 킨텍스 오는 노선이 뭔가 있기는 한데 버스가 이게 시간대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내리시면 택시 타시는데 저 까만 양복 입으신 분들 보면 다 킨텍스 가시는 분들이니까요. 한 두세 명 손잡고 택시 타시면 한 2만 원, 2만 5천 원대 정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거리상으로는 한 15분, 20분 안 막히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리라서 되게 가깝거든요. 바로 한강 건너면 있기 때문에 일산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명 이제 품앗이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택시 타고 오시는 거를 권장을 좀 드립니다. 뭐 그때 당시 뭐 태풍이 불거나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예, 뭐 일기예보 같은 거는 좀 주의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4년 전에 5년 전이었나 예, 태풍이 그때 크게 와가지고 국가적 면접 때 예, 그래서 부산에서 비행기를 몇 번 못 타신 분이 계셔서 면접을 못 보신 분이 좀 계신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서너 분 정도가 예, 그 당일날 아침에 이제 비행기 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못 뜬 거죠. 부산에서 태풍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뭐 제이전까지 8, 9년 있습니다. 딱 한 번 있기는 했는데 뭐 일기 좀 확인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뭐 좀 기상이변이 좀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루 정도 일찍 올라오시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기상 이벤트로 못 올라왔다고 해서 예, 뭐 면접 다음에 보게 해주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면접 시간은 무조건 칼같이 지켜야 된다. 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괜히 무슨 이제 킨텍스 홍보를 했네요. 자, 이 정도 여러분 이게 뭐 궁금하시니까 하니까 단톡방에서는 좀 묻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다 드렸죠? 예. 선생님 숙소 어디 잡아야 되나?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뭐 더 중요한 게 이제 경쟁률입니다. 경쟁률 관련 대사는 제가 이제 아까 뭐 그 공검을 해가지고 엑셀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직렬별로 1.31배수, 지난해가 1.33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이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뭐 그냥 뭐 예전과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예전과 다른 거 없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가장 높은 게 교행분들 몇 명 뽑지도 않는데 1.78 이렇게 됐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1.5배수 안에 돼야 되는데 1.78, 고용도 이제 1.6, 뭐 전산도 1.5,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 교정도 높은 편이기는 한데 합격자가 커트라인이 이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교행 같은 분들은 뭐 1.78, 원래 이제 규정은 1.5배수 이내로 뽑게 돼 있는데 동점자가 많으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1.2배수부터 1.78배수까지 끝에는 동점자입니다. 그러니까 1.1배수부터 아마도 1.1배수부터 1.78배수까지는 다 동점자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뭐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1배수 이하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1배수는 무조건 넘겨야 되는데 1.1배수 넘겨서 그 다음 점수대로 자르니 그러니까 필합배수가 1.78, 뭐 1.6, 1.5 나온다 뭐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동점자가 뭐 진짜 많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커트라인 점수보다 한 점수 높은 게 1.1배수가 꼭 아니고요. 0.8배수에 걸쳐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과거 예전에 전산직이 한번 그런 한 5, 6년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보다 한 점수 높으니까 0.6배수인가 7배수까지 됐고요. 그래가지고 전산직분들이 모집 적응보다 한 20%, 30%까지 더 뽑힌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여러분들 이제 인력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예,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필합 배수가 많으면 그 우수받지 커트라인 분들은 우수받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근데 꼭 반드시 꼭 그런 건 또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배수 바깥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보다 한 점수 높은 분들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다 다른 건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대략 뭐 합격자 수 이렇게 예측하시면 대략 예측은 아마 되실 텐데요. 뭐 동점자가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카운팅하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뭐 일단은 뭐 그런 거 감안하시기보다는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보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반대로 이제 세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보니까 경쟁률이 1.2배수면 낮은 편이거든요. 보통 한 3배수, 평균 1.31이니까요. 뭐 그 정도. 뭐 일행은 뭐 평균치. 뭐 나머지 이런 거 외에는 뭐 되게 그냥 고만고만 예전과 크게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뭐 배수 자체도 뭐 특별하게 뭐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경쟁률인데, 이제 물론 이제 한간에, 뭐 저는 이런 표현 좋았죠. 일배수 컷이라는 게 뭐 이게 상상 속의 컷이라서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숫자 맞추기 용도로 이제 뭐 많이들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일단 뭐 그냥 이게 어디에 걸쳐 있을지 모르니까요. 물론 이제 대략 뭐 이제 뭐 직렬변 분들은 뭐 점수 맞춰봐서 대략 얘기는 하는데 뭐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면접 결과에 또 이걸 알았다고 해서 면접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낼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벳에 걸쳐 있든 일벳을 바뀌건 커트라인이건 이거에 따라서 면접 준비는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준비하신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기분이 좀 다르죠. 그냥 보통만 받아도 돼라서 마음이 좀 가볍게 하시는 것과 야 우수받지 않으면 떨어지는데 그냥 난 들러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뭐 모르진 않는데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그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이제 또 변수는 국가직 구급은 모집 정원보다는 항상 5에서 10% 정도 더 뽑았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직렬마다 조금 그더 뽑아주는 데도 있고 칼같이 자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를 더 뽑고요. 꼭 우수를 받지 않더라도 예컨대 뭐 동점자 규정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요인으로 인해서
예, 정원보다 더 뽑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우수를 받아야만, 물론 우수를 받으면 커트라인이나 일베스 업계분들은 뭐 확실하게 붙으시겠지만, 내가 우수를 받겠다고 뭐 노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뭐 특정 강사를 들어야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스타드를 3개 돌렸다고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그 외부 요인이라고 하죠. 행정학에서 말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요인들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점수대가 어떻게 되든 면접 준비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기 주어진 여건에서 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주어진 여건이라는 건 제가 특히 이제 지방직 같이 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방직 병행하시면 지방직 병행하는 거 하면서 하는 게 최선인 겁니다. 지방직 때려치고 하는 게 최선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몰빵하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6의 과목이다 생각하시고, 뭐 제가 앞에 오픈 특강에서도 이 말씀을 자세히 드렸기에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고요. 예를 들자면 뭐 낮에 뭐 저녁 먹을 때까지 지방직 공부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시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때부터 면접 준비하시고, 주필 야면, 예, 주필, 예, 주간에는 필기 공부, 야간에는 면접 준비, 뭐 이런 식의,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 공부 루틴, 예, 그 깨지지 않게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제 국가직 면접이 끝나고 이제 상당 기간 후에 이제 지방직, 상당 기간 아닌데 조금 텀을 두고 이제 지방직 필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직 준비하시면서 예컨대 몰빵 이렇게 하다가, 혹은 또 막 스터디 막 이것저것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필기 공부 감 떨어지면, 이제 필기 공부라는 게 약간 루틴이 중요하잖아요. 저도 뭐 시험 공부 꽤나 해본 사람이라 한번 루틴이 깨지면 그 심리적으로 그 루틴을 잡는 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그래서 루틴이 깨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제 결론은 자기 주어진 여건에서, 그게 뭐 커트라인이시건 리베이스 바뀌건 아니면 뭐 0.1배수, 예, 뭐 과 수석이건 뭐 증렬 수석이건 상관이 없이 항상 안정적으로 그냥, 예, 자기 주어진 여건에서만 최선을 좀 다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효율성을 조금 뭐 좀 기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몰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딱, 예,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뭐 제가 늘 그 가성비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시간도 좀 세이브 하시고 뭐 그런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 평정 요소입니다. 요거 관련된 거는 이제 개정된 거는 제가 엊그저께, 예, 따로 그 평정 요소 지역인재 7급 공고문이 이거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있어서 걸림이 따로 설명을 드려서 여기서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아실 건 없는데, 뭐 핵심적으로 보시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뭐 형식적으로는, 예컨대 맨 밑에 보시면 윤리책임, 이게 이제 5분 발표, 예, 주 평가 기법, 그러니까 5분 발표에서는 윤리책임 항목을 평가하고, 경험 과제는 아마도 소통 공감과 헌신 열정을, 그다음에 상황 과제는 헌신 열정과 창의 혁신을, 이렇게 헌신 열정은 약간 양쪽에 다 걸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예,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해서, 예, 이렇게 평가를 좀 체계적으로 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다를 뿐,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결론은 이제 평정 요소 부분은 뭐 크게 다를 부분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정 요소 밑에 나와 있는 소통 공간 밑에 뭐 국민 또는 행정 형제 애로와 각종 소양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뭐 블라블라, 뭐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엊그저께 좀 정리를 해서 요 워딩들을 조금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제가 짤로도 만들어 가지고요 단톡방에 좀 드렸는데, 나중에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짤만 좀 잘, 요 내용 워딩 그 자체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뭐 지금은 요 워딩이 좀 느낌이 없으실 텐데 요 워딩들이 다 이제 질문화 되는 거거든요. 예, 평가할 수 있는 질문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 예,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예,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수강생분들은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예, 실습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예상을 하거나 추가해서 따로 좀 실습 때 말씀을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바뀌었는데 뭐 이렇게 좀 교통 정리가 됐다, 뭐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요 워딩 정도만 기억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 가이드입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파트. 뭐 제가 뭐 앞에서 이제 드린 건데, 특히 이제 뭐 그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필합 전에 이게 준비하시는 분, 시작하신 분들이 뭐 적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그냥 까놓고 그냥 제 수강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통상 그러니까 필합 전에 한 절반 들으시고, 예, 필합 이후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보통 비율로 치면
그랬거든요. 예, 그러셨는데 올해는 좀 되게 빠르셨어요. 예. 빨리 들어서 정원도 왜 이렇게 수강들을, 왜냐 그러면 준비 기간이 필압 이후에 예, 면접 시험까지 준비 기간이 5주 가까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년보다 한 일주 정도, 뭐 4.5주, 5주 되니까 예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더 길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왜 이렇게 빨리들 들으시지? 그래갖고 좀 빨리 들으시기는 합니다. 이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반 잡는데 좀 빨리 들으신 분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제 수강생 기준, 뭐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뭐 그리고 이제 수강생,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집 정원이 한 10% 정도 줄었잖아요. 이번에 또 필기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한 10, 한 2% 정도 줄었더라고요. 당연히 모집 정원이 줄니까 당연히 줄었건 맞는데 수강생은 그거 이상으로 예년보다는 좀 그러니까 필기 합격자 이전에는 훨씬 더 많으셔서 모르겠습니다. 저 필합 이후에 들으시는 분들이 좀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그러니까 필합 이후부터 지금부터 면접 준비 기간이 꽤 상당히 깁니다. 예, 5주 가까이면 예, 우주를 한 10번은 만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다고 뭐 면접을 뭐 잘 보고 뭐 지금부터 준비하면 면접을 못 보고 이렇게 전혀 생각하실 거 없고요. 예, 뭐 좀 페이스 조절,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방직을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거나 이제 뭐 좀 부족한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 뭐 5주든 한 달, 5주든 한 달이든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인데 좀 가성비를 좀 높이시는 게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가이드를 조금 간단하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늘 이건 사실 앞에 오픈 특강 첫 번째 편에서 이제 그 안내해 드렸던 거기도 합니다만 가장 좋은 건 제가 안정감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예. 일단 좀 미흡은 받지 말자. 미흡 받지 말고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 준비는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미흡을 받지 말자는 취지는 기본 준비는 하자 이런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 그 지방직 하시는 분들은 최소 예, 시간의 가성비를 좀 따지셔야 되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밸런스는 경험 과제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예, 왜냐 그러면 뭐 경험 과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보시면 이제 5분 발표의 절반을 같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 과제 준비하시는 게 곧 전체 면접의 한 70%, 그러니까 상황 과제를 제외한 걸 한꺼번에 같이 준비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강의 들으시고 해보시면 알 부분이기는 해서 일단 예, 요거만 잘 준비해도 한 3분의 1은 먹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을 갖추기가 좀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상황 과제는 좀 뭐 좀 주요한 기출 위주로 해서 좀 방어적으로 아이 그냥 뭐 모르면 조장하다고 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뭐 미흡은 맞지는 않습니다. 예, 미흡은 그 정도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지방직을 보시는 분들은 면접 스터디도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뭐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좀 적절하게 페이스 조절을 해서 예, 줌으로 예, 화상으로 하시거나 아니 뭐 그냥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말을 못하지는 않는다. 뭐 잘은 못해도 어버버버 하지는 않고 그냥 뭐라도 떠들기는 한다. 이 정도 하시면 혼자 면접 준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가 특히 이제 지방직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 스터디가 이 시간 소모가 되게 크기 때문에 페이스 말리기나 루틴을 깨는데 되게 제1의 적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예, 그뭐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줌으로 그냥 예,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줌으로 모의 면접 같은 걸 하니까 예, 그 개인적으로 혼자 준비하시고 이제 제가 줌으로 하는 실습 때 참여하셔서 뭐 저랑 모의 면접 하는 겸 해서 한번 해보시고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하시는 것도 뭐 예, 차선책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감 있게 물론 이제 일배시 바뀌어서 우수를 꼭 받아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물론 계시겠으나 예, 우수는 받는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칫 좀 이게 이제 그 성과가 안 나오는 필기처럼 뭐 점수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성과를 계량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괜히 그러시면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그러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지방직 이제 말아드시기 딱 좋은 예, 그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감 있게 일단은 그냥 미흡은 안 받는 정도로 기본 준비는 일단 하고 보자. 그 정도 느낌으로 일단은 마인드 세팅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예, 답변을 좀 잘하실 수 있게 연습은 하시나 예, 스타팅 포인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기본 준비를 좀 해놓자. 그 정도 느낌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커트라인이거나 일베시 밖에 있는 분들은 이제 우수받겠다고 여러 가지 무리하시는 경우 뭐 이것저것 뭐 몸 움직여서 뭐 기관 탐방도 하시고 뭐 예를 들자면 무슨 도우미도 하시고 어디 가서 뭐 설문조사 돌린다고 다니시고
무슨 뭐 어디 뭐 공모전 참여한다고 아니 뭐 그런 거 하면 좋습니다. 뭐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늘 그게 가성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래야만 꼭 우수를 받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뭐 괜히 엄하게 이제 가성비 안 나오는데 진을 빼시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멘탈 유지하시는 게 면접 결과에서 제가 늘 보지만 면접 실제 퍼포먼스가 꽤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안정적으로 그냥 기본 준비만 하고 나중에 준비하신 다음에 조금 답변을 좀 남다르게 하자. 좀 뭔가 좀 뭐 개성 있게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개성 있게 뭔가 좀 왜 근데 희망 부처가 조금 남들 안 쓰는 부처 일부러 쓰시고 약간 근데 뭐 경험 과제 경험 내용들도 조금 본인이 뭐 별거는 없지만 조금 더 좀 독특하게 내지 유니크하게 좀 쓰시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좋은 건 모르겠지만 좀 다르게는 해보자 뭐 요 정도의 관점으로 조금 나중에 이제 준비를 하시면 물론 이제 그거는 기본 준비가 된 다음 얘기입니다. 예. 기본 준비할 때부터 다르게 하겠다 이런 건 안 될 테고요. 아무튼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립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 준비가 중요하다.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늘 이제 그 필압 이후 준비를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빠르게 이제 퀵 가이드 글을 늘 씁니다. 나중에 이제 단톡방 여기 이제 채팅창에도 제가 예, 올려놓긴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 먼저 하실 일은 일단은 당장 하실 것은 혹시 오픈 특강을 안 들으셨으면 이제 오픈 특강 그러니까 1편이죠. 본편을 안 들으셨으면 바로 정주행하시고요. 오늘 밤이라도 바로 예, 뭐 다 듣기는 좀 시간이 부담스러우시면 1, 2장은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제가 수강생이시면 수강생 인강으로도 동일하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꼭 들으시라고 제가 같이 올려놨는데요. 안 들으시더라도 일단 바로 예, 뭐 면접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보시면 예, 1시간, 1시간 반 정도 투자하셔서 보시면 면접 전체 왁구 예, 표현이 좀 저렴하네요. 예, 전체적인 왁구 예, 틀을 바로 아실 수 있으니 그거부터 일단 좀 들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 들으시면 꼭 듣자. 예. 다음 두 번째로는 예, 제가 퀵 가이드 글을 따로 하나 썼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늘 이제 필압 발표 때 꼭 같이 이걸 쓰는 거거든요. 제가 뭐 10시간 이렇게 시간을 좀 약간 좀 과장이 있긴 합니다만 좀 빠르게 빡 할 수 있는 거를 좀 예, 그 안내를 좀 드리고자 가이드를 제가 카페에 글을 썼습니다. 카페 글은 이제 보시면 여기 제 카페인데요. 예, 그 링크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구 도움 자료라는 예, 게시판이 있고 여기 여러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 12번 글 퀵 가이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걸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오픈 특강부터 들으신 다음에 예, 수강생이시면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쭉 그냥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쫙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뭐 저한테 안 물어도 되게 쭉 설명을 드려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수강생 기준으로는 가장 그 숏웨이 예, 가장 지름길 예, 그래서 이제 강의 순서대로 들으시는 거 말고, 뭐 강의 듣고 바로 실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로스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일단은 해 놨으니 우선순위입니다. 그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 예, 요거를 쭉 보시면서 요거대로 일단은 좀 따라와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대로. 또 여기 밑에도 이제 같이 적어 놨습니다만,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뭐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걸로 특히 이제 시간이 좀 중요하신 분들은 뭐 이것저것 뭐 친목도 할 일 없으니 여기도 제가 밑에 보시면 스터디 권장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따로 이제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요거 보시고 그냥 딱 준비되고 요거대로 그냥 하자 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마 가성비가 예,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부 뭐 강의도 좀 빼고 순서를 좀 바꾸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일단 경험 과제 를 빠르게 좀 정복하게 함.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전체 면접의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요거를 먼저 준비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가이던스로 일단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일단은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기 맨 밑에 제가 그 교재만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좀 계시니까 맨 밑에는 이제 그 교재 활용법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제 교재 활용법을 따로 이제 예, 올려놨으니 수강 안 하시고 그냥 교재만 사신 분들은 요거를 보시고 교재가 그냥 보면 되게 뭐 건조하게 이렇게 자료집처럼 되어 있긴 하나 나름 되게 체계적이고요. 되게 그 QR 코드로 해서 되게 방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냥 웬만한 책으로 치면 한 10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예, 그 들어가 있어요. 책은 한 250쪽 얇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으니 그거를 좀 같이 봐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다시 돌아와서 요거부터 일단 보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제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활용법 등등등 다 말씀을 좀 드렸으니 요거 보시는 대로 그거대로 좀 하시면 좋겠다.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험 과제입니다. 그래서 경험 과제부터 빠르게 제가 좀 초안 빨리 잡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미러링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수강을 하시거나 안 하시건 제가 이제 그 경험 과제 초안 잡는 법 강의를 오픈 강의로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예, 제가 안내해드린 자료에 따라 방식에 따라 좀 빠르게 미러링,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남겨놓은 좋은 뭐 나름대로 연끌해가지고 고민을 집적해 놓은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 그거를 보시고 적절하게 일단 미러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상황 과제는 제가 실습 때 하고 실습 때 그 수강생들은 실습 때 그냥 제가 그냥 하라는 것만 일단 위주로 하고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요거 외에 좀 다른 거는 개별적으로 좀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아마 직렬마다 좀 다를 텐데 뭐 한 10개에서 한 15개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빈출 지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상황 과제가 워낙 복잡하니까요.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시간이 있는 분들은 조금 면접을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더 하시고 아예 그냥 뭐 보통만 받아야지 이런 분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비비시고 이렇게 딱 우선순위를 정해 드릴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워크북이라고 노란 책에 교재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드리니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냥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을 제가 많은 문제를 풀거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할 것과 조금 추가할 것을 좀 구분지어서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재만 산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상황 과제에 교재만 산 분들은 노란 책도 갔을 텐데 워크북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보면 예, 주요 문제들은 제가 QR코드로 해서 후기를 보실 수 있게 그러니까 답지와 예, 실제 합격생들이 쓴 답지와 실제 질의응답들을 복원된 거를 수강생과 동일한 거를 똑같이 QR코드로 보실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뭐 그거 보시면 어느 정도 기본 질문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그 외에 뭐 다른 문제들에 관련된 그 제가 후기 답지 사례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문제별 답지 사례집은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적지 않게 좀 보실 수 있도록 나중에 단톡방 등에서 공개를 좀 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5분 발표는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되시면 뭐 아마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 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들, 뭐 정책 사업, 공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 정책 사업 몇 가지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또 그것도 좀 힘드시면 제가 7장에서 각 직렬편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7장 교재 보시면 합격생들이 그 기관 관련된 공직가치 사례들, 뭐 우수 사례, 뭐 관련된 정책 주요한 것들 이렇게 뽑아놓은 것들만 따로 발췌를 해서 교재 7장 맨 뒤에 5분 발표 다 모아놨습니다. 일단 이제 그거라도 좀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뭐, 예, 뭐 정책이라는 게 무슨 뭐 작년과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물론 면접 잘 보시는 분들은 신상 정책, 뭐 새로 나온 걸 가지고 좀 따끈한 걸 쓰시면 더 좋기는 하겠으나 뭐 그랬다고 꼭 뭐 무조건 우수받고 이런 거 아니므로 뭐 그런 식으로 좀 타협을 해서 뭐 교재에 실린 거 가지고도 좀 어느 정도 하시고 경험 과제에서 했던 여러분 자랑한 말재료들을 이렇게 섞어서 말재료를 몇 개 쓰시면 되는 거니 예, 그거는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 과제 준비하시는 게 상황 과제 5분 발표 준비하는 거랑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그래서 경험 과제 빨리 하시고, 예, 또 무엇보다 이제 답변까지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답변. 예, 답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답변을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답지가 되는 만큼 답변의 퀄리티나 내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예, 초안을 잡으시면서 예, 제가 드린 이제 질문 평가지라는 걸 가지시고 답지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까 그 퀵 가이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법과 뭐 절차 등등등이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다음 그 시간 절약 방법인데요. 아까 제가 질문 평가지라고 해서 워크북에 보시면 예, 그 교재도 있고요. 워크북에도 있고 예, 실려 있습니다. 그 경험 과제 01부터 해서 10번까지 이렇게 모아져 있는 질문 평가지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 스터디를 하실 때도 요걸로 그냥 엄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예, 뭐 실습도 제가 줌 실습도 이걸로 할 거거든요. 요 질문 평가지를 가지고 줌 실습도 동일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스터디를 하시더라도 이거 가지고 먼저 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빠를 거다. 그리고 또 혼자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줌 실습을 합니다. 줌 실습 일정은 제가 카페에 따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5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15회 정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줌 실습 일정은 뭐 강의 계획서에도 나와 있고
여기 카페에도 제가 이제 카페 공지에도 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되실 때, 예, 그 일정 되실 때 이렇게 해서 15회를 이제 줌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일부러 밤에 하거든요.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하다 보면 뭐 11시, 밤 12시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일부러 밤에 하는 이유가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밤에 하는 게 안 좋거든요. 예, 예, 밤에 좀 쉬고 싶기는 한데 밤에 하는 이유가 이제 특히 이제 지방직 공부하시고 아까 주필려면 주간에 필기 준비하시고 밤에 그것도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스터디 안 하시더라도 뭐 본인이 참여하셔도 좋겠고요. 그냥 누가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그냥 ASMR로 옆에 틀어놓고 예, 같이 좀 준비하시고 뭐 줌이니까 동시간대에 이렇게 인터랙션이 가능하니까요.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좀 활용하시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늘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정도 끝났습니다. 예.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인데요. 라스트 맨 스탠딩. 예. 예. 그 면접 보시면 예, 면접장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뭐 이번에는 이제 뭐 검찰직, 공안직 분들 보실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 날 끝나고 이제 마지막 번호 나올 때까지 제가 늘 이제 킨텍스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 분들 이제 뒤 출구로 나올 때도 예, 그래도 뭐 수강생이든 아니든 그래도 마지막까지 인사드리고 늘 나오고 또 면접장에서 종일 이제 아침부터 늘 가서 여러분들 이제 뭐 커피도 사드리고요. 또 이제 끝나고 나오시면 후기도 좀 정리 뭐 그 문제 복원하는 것도 좀 같이 해주시고 뭐 그러고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중계를 또 해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까지 하여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늘 하니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거나 수강생분들이면 뭐 면접 정보에서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뭐 본인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경우는 없을 테니 단톡방에 좀 들어와 계시고 또 뭐 또 수강생분들은 뭐 지구 어디에 계시든지 뭐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각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결론은 뭐 면접 정보에 대한 것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 가장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건 특히 이제 지망직 같이 보시는 분들은 시간 안배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잘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지. 뭐 제가 뭐 늘 드리는 말, 제 6의 과목, 그냥 꽈락만 면하면 되는 시험. 예, 이로써 나는 6과목 본다. 한 과목이 이제 면접이라는 과목. 꽈락만 면하면 되는 시험. 일단은 꽈락부터 면하고 보자. 뭐 그 정도 기본 준비만 하자. 그런 추가적인 과목 하나를 더 준비한다. 이런 마인드 세트를 좀 가지시고 예, 좀 적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한 달 넘게 면접 때까지 있기 때문에 되게 긴 시간이라면 되게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에 놓치지 않게 루틴 분이 각자 이제 루틴이 깨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그 주어진 여건에서 본인이 최적화된 그 시간대에서 각자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뭐 제 역할은 뭐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대로 또 시간이 부족하셔서 그냥 기본만 뭐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최소한 기본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또 꼭 뭐 제 강의 시간 안 기다려도 언제든지 좀 이용하실 수 있게 뭐 자료들을 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편리성 뭐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과 시험과 루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 강의 스케줄에 맞춰라 뭐 실습 때까지 뭐 기다려라 뭐 들으면 안다 이렇게 미루지 않고요. 카페 등을 통해서 이제 웬만한 자료들은 먼저 빠르게 다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제가 정해진 시간에 실습도 하고 그렇긴 하나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각자 스케줄대로 소화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